말씀하셔도 돼요. 괜찮습니다. Cause every time I wake up I feel like it's Monday. Something's going wrong with all the chemicals up in my brain. All of a sudden I don't look at anything the same way. 아, 자, 그러면 이제 본격적으로 좀 시작을 해볼게요. 더우니까요? 네. 네. 전 괜찮습니다. 사장님 안 더우세요? 아니, 더워요. 아, 참고로 말씀드리자면은 이제 지금 운행 중이 아니라는 점. 예. 그래서 혹시 이제 사장님께서 뭐 안전벨트를 하지 않았다거나 제가 안전벨트를 하지 않았다는 점이 있어갖고 운행 중이 아니라 지금 약간 대기 시간에 촬영을 한다는 점을 기억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사장님 일단 자기소개 간단하게 좀 부탁드릴게요. 예, 저는 예전에 폐기물을 옛날에는 제가 폐기물 조금 했었어요. 그러다가 이제 다른 이제 윙바디 화물 일을 7년 정도 하다가 상당히 오래 하셨는데요? 그거 하다가 이제 이쪽 폐기물을 다시 와가지고 이거 한 지가 1년 됐습니다. 1년. 네. 보통 이제 제가 자기소개를 부탁드리면 이제 이름하고 이제 거주지 이렇게 얘기를 해주시거든요. 혹은 이제 그걸 해야 됩니까? 그죠. 아, 네. 근데 뭐 그렇다고 유명인 되거나 그러진 않으니까. 저는 경기도 용인 살고요. 예. 이름은 강윤상입니다. 강윤상 사장님. 예. 나이는 환갑이고요. 그러면은 다음 질문으로 화물 일을 정확히 시작하신 시점이 언제부터인지 여쭤볼 수 있을까요? 화물 일은 제가 원래는 윙바디 일을 했었어요. 윙바디 일을 3.5톤 윙바디 일을 했었는데요. 아, 3.5톤. 네, 거기서도 제가 기록을 세우고 나왔죠. 어떤 기록을 세우셨는지 여쭤볼 수 있을까요? CJ 대한통운 역사상 3.5톤 최고 소득. 잠시만요. 이거는 그러면 좀 논외적인 질문인데 예. 3.5톤 최고 소득 얼마 찍고 오셨어요? 제가 그걸 내가 사진으로 뽑아놔서 캡처를 해놨어요. 왜냐면 이거는 남겨둬야 된다. 나중에 저도 보내줄 수 있어요? 월소득을 제가 보여드릴 수 있어요. 월소득을. 지금 아마 옆에 자료로 이제 나가고 있을 거예요. 그게 하여튼 기름값은 거기 CJ 대한통운으로 기름값을 줘요. 그죠. 기름값을 준다고. 네. 기름값 제하고 3.5톤으로 순소득 1,560 정도 찍었어요. 1,560. 1,560. 순수익? 네. 기름값 대비? 네. 기름값은 따로 나오니까. 25톤 왜 하세요? 그거보다 더 버니까. 그렇지. 그렇지. 어우. 잠깐만요. 네. 이것도 다 나가버리죠? 괜찮습니다. 다 편집하실 거죠? 이거는 아마 나갈 것 같아요. 왜냐하면은 제가 이제 소형 톤수나 이런 것들도 지금 좀 어느 정도는 알고 있는데 이 대형 톤수에서도 사실 이제 운행해보셔서 아시겠지만 이게 1,000만 원 남기는 게 쉬운 건 아니거든요. 쉽지 않죠. 네. 근데 하물며 3.5톤 가지고 1,500 그게 남았다. 네, 남은 거 제가 그거 자료를 나 보내드릴게요. 알겠습니다. 네. CJ 그 사무실 직원이 나한테 그러더라고요. CJ 역사상 3.5톤으로 이렇게 소득 올린 사람 처음 봤다고. 진짜 이게 되게 그렇게 하기 위해서 악착같이 노력했을 그 사장님의 모습이 지금 보이거든요. 제가 근데 그게 일이 그냥 뭐 운행만 하는 일이 아니에요. 까대기를 다 하는 거예요. 까대기. 그러니까 윙바디는 다 그렇죠. 네. 특히 소형 톤수들은 네, 이제 까대기. 이게 뭐 지게차나 중기로 이제 뭐 싣는 게 아니기 때문에 까대기. 그거 다 지금 짜서 실어야 되고. 하루에 몇 시간 정도 일을 하셨나요? 그때 당시에 성수기 때는요 일주일에 하루분 잤어요. 일주일에 하루분 잤다는 거는 이제 일주일 통틀어서 10시간 24시간만 정도, 자고 10시간 정도 잤다는 거죠. 일주일에 10시간. 네. 사람이 미치지 않나요? 이거 내보내지 마세요. 왜요? 이거 내보내면 안 돼. 왜냐면 이렇게 할 사람이 없어. 그만큼 이제 힘들다는 걸 알아야 되니까 이게 그 매출만 보고 이제 이걸 시청하시는 분들은 저기 거짓말이다라고 생각해요. 있어요 분명히. 왜냐하면은 지금 뭐 중간중간에 이제 몇 톤으로 얼마 벌었다라고 하면은 그것은 뻥이다라고 하는 사람들도 근데 있거든요. 제가 이제 서울역이나 이런 데서 배송을 하다가 그때 당시에요 다른 사람들을 이렇게 만나요. 이제 배송하는 사람들 같이 막 만나고 얼마를 버니 막 이런 얘기 하잖아요. 그죠.
저는 솔직하게 얘기를 못했어요. 거짓말이라고 하니까. 아, 그지. 터미널에 만나면 항상 그게 좀 주된 이야기 예. 하나잖아요. 근데 솔직하게 얘기해본 적이 없어요. 얼마 벌었어요. 그 증명서를 보여줄 수도 없는 거고. 굳이 그렇게 하면 사장님께서 피곤하시니까. 네, 피곤하니까. 그 시간에 차라리 네, 한 일을 달도 해야지. 더 싫어야지. 네. 그러니까 얼마 번다 그러면 아이, 저도 조금 벌어요. 아, 제가 이게 뭐 인터뷰 아닌 인터뷰나 아니면 이야기를 하면서 제가 삼천포로 빠지는 경향이 있어요. 네. 근데 지금 좀 빠졌는데 다시 돌아와서. 네. 그러면은 지금 사장님 이제 뭐 삼천모터를 하시고 뭐 이제 이거를 하신 지 1년 되셨다고 네. 저한테 얘기를 해주셨잖아요. 현재 타고 계신 차량에 대해서 뭐 간략하게 소개를 좀 부탁드릴 수 있을까요? 25톤 트럭이고요. 네네네. 대우 대우. 프리만 네. 최신형 작년에 나온 거고요. 이거 안 그래도 이게 지금 여기 지금 잉크가 안 마른 것 같은데. 네, 최신형이고요. 네. 제가 이걸로 옮긴 거는 체력적인 한계. 나이가 이제 60 되다 보니까 네. 까대기 일을 이제 힘들더라고요. 아. 근데 체력적인 부담 때문에 힘을 들어서 하게 됐죠. 왜냐면 이거는 가만히 있으면 이제 실리니까 알아서 실리. 네, 실어주고. 뭐 알아서 또 내려주고 네. 하니까. 그러면은 이제 지금 타고 계신 노선에 대해서 좀 간략하게 설명을 부탁드릴 수 있을까요? 노선은 변동이 있을 수도 있고요. 대략적으로. 그러니까 뭐 어느 지역에서 어느 지역을 뭐 주로 제가 돌아다닌다. 평택에서 네. 아산, 아산, 그리고 또 평택에서 네. 인천, 인천, 그리고 또 파주도 가끔 가고요. 파주, 네, 청주. 주로 이제 그럼 대전 위쪽. 네, 네. 대전 이쪽이죠. 그러면은 이제 평택 거점으로 해서 네. 이제 이 주변을 근방을 네. 돈다. 이렇게 할 수 있을 것 같고. 지금 이제 하루 일과나 이게 근무 시간에 대해 갖고 네. 조금 한번 여쭤볼 수 있을까요? 뭐 몇 시부터 몇 시까지는 어떻게 되고 몇 시부터 몇 시까지는 어떻게 되고 이런 식으로. 물론 개인 자유롭게 일을 하는 거지만요. 자기가 이제 하루 배차를 받아놓으면은 네. 중간에 이제 밥 먹는 데는 자기가 정해놓고 하고 잠깐만요. 네. 근데 시간은 얘기 드리기가 좀 곤란해요. 왜냐면 뭐 월급쟁이로 뭐 일하는 사람들은 뭐 몇 시부터 몇 시까지 딱 일을 하겠지만은 자기가 일을 좀 돈 많이 오고 돈도 좀 더 벌겠다 하는 사람은 좀 더 일찍 시작해서 저 같은 경우는 새벽 2시에 나와요 보통. 이 회사에서 제가 제일 일찍 나와요. 또 끝나는 시간도 제일 늦게 끝나요. 그러니까 돈을 많이 가져갈 수밖에 없죠. 우리 동료들이 나만 보면은 항상 일한대. 제 생각도 그런데요. 자기네들이 나오는 시간, 자기네들이 일찍 나왔다가 나왔는데 보면은 일하고 있고 내가. 자기네들은 또 늦게 끝났다고 늦게 이제 집에 들어가려고 그러면 아직도 일하고 있고. 그러면은 이거는 잠시만, 이거 사장님을 기준점으로 잡지 마시고. 나를 기준으로 잡으면 안 돼요. 그러니까 이제 뭐 조금 못한 사람들 있잖아요. 네. 그러니까 사장님보다 이제 일을 더 네. 못한다기보다는 이제 조금 쉬엄쉬엄 하는 쉬엄쉬엄 네. 하시는 분들. 그분들 같은 경우에는 근무 시간이 어떻게 될까요? 보통 뭐 지입 기사들이다 보니까 자기 일이다 보니까 보통 한 12시간 이상씩은 하죠. 하루에 뭐 맘 편하게 12시간 네. 정도 일을 한다라고 생각을 하면 되겠네요. 네, 그 정도 일을 하고요. 네. 그러면은 이전에 지금 사장님께서 3.5톤 윙으로 또 해보셨다 하셨잖아요. 네. 그 3.5톤 윙에 비해서 지금 현재 하시는 일의 장단점을 제가 좀 설명을 부탁드릴 수 있을까요? 일단 장점부터. 장점은 3.5톤보다는 체력적으로 제가 몸무게가 한 10kg가 늘었어요. 편하니까. 이제 계속 이제 앉아있으니까. 네. 단점, 글쎄요, 저는 제가 이건 1년 됐는데요. 단점을 모르겠어요. 왜냐, 진짜. 일이 끊어지지가 않으니까. 사실 지입하려고 하는 사람들은 가장 걱정거리가 일이에요, 일. 일의 안정성. 네, 일의 안정성. 보통 이제 뭐 지입 사기 뭐 어쩌고 그러잖아요. 그 사람들이 사기를 치려해서 그런 게 아니고 지입차를 모집할 거 아니에요. 그때는 일이 있었어, 분명히. 자기가 계약된 물량도 있었고. 그렇죠. 근데 몇 개월 하다 보니까 계약이 끊어져 버렸네. 그리고 또 예를 들어서 지입차를 또 문제가 있어요. 들어가시고 일을 하면은 내 회사처럼 회사를 키울 생각이 있어야 되는데 그냥 일만 하고 돈만 받을 생각하니까 주인의식이 없으니까 회사가 망하는 거예요. 그래서 사기를 올리는 거예요. 일이 떨어지면 어차피 일을 못 주잖아요, 약속대로. 그렇죠. 그래서 이제 가장 큰 문제가 그런 것. 일거리. 예. 근데 이런 면에서 저는 참 다행스럽게도 우리 대표님을 잘 만난 것 같아요. 일을 많이 줘요. 이거는 대표님 나가면 이거 안 되는데. 왜요? 좋은 거 아닌가요? 너무 좋아. 내가 내 말도 그런데 편집.
근데 이제 놀랍습니다. 진짜. 지금 제 얘기만 듣고 나처럼 할 수 있는 사람은 솔직히 저는 제 생각에도 없을 것 같아요. 그쵸. 그래서 저는 기준을 조금 레벨을 낮춰서 제가 말씀드릴 수밖에 없어요. 네. 차라리 그렇게 얘기해 주시는 게 네. 아마 다른 분들, 왜냐면은 처음 하시는 분들 적응도 기간이 있잖아요. 그렇죠. 차근차근 늘려가야 네, 돼요. 차근차근 늘려가야 맞습니다. 되고, 물론 우리 대표님 그런 건 잘 알아서 스케줄 조절이나 이런 걸 하시겠지만, 그렇죠. 본인들이 얼마나 또 의욕이 있고, 회원들은 가장 우려되는 건 뭐 일단은 일거리잖아요. 그렇죠. 일거리가 많으면 뭐 차를 세 차를 뽑아도 할부 내고 자기가 밥 먹고 사니까. 그렇죠. 그러면은 지금 방금 전에 이제 사장님께서 어차피 그 제가 나중에 좀 질문을 드리려고 했었는데 지입 사기 얘기가 나왔잖아요. 예. 그 지입 사기를 뭐 주변에서 뭐 당하거나 하시는 분 봤죠. 계세요? 그건 처음에 물론 그 사람들은 사기 치려고 그런 게 아니겠죠. 그럴 예. 수도 있죠. 예. 근데 마음 먹고 하는 사람들도 있어요. 일거리를 계약을 딱 따놓고 차를 왕창 모집하는 거예요. 그래서 몇 달만 한 6개월 정도만 많이 줘요. 계획대로 되는구나 했는데 6개월 지나니까 계약이 끊어져 버리는 물거리가 끊어져 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사기로 몰리는 거예요. 그럼 그 사람은 근데 여기서 이제 다 해먹었으니까 또 다른 데다가 사무실 차려놓고 또 계약해서 또 하는 거예요. 그런 사람들은 계속 그것만 해. 똑같이. 예. 그거 다 아시잖아요. 그거 저보다. 맞아요. 저보다 더 잘 아시잖아요. 그거는. 지입 사기 말고도 지금 폐기물에 관련해갖고 일의 안정성에 대해서 또 좀 얘기를 하고 싶은데 이 부분을 좀 걱정하시는 분들이 많아요. 폐기물을 지금 그 외부에 그 네. 화물차를 운전하시는 모든 분들이 지금 이제 뭐 비수기 된 짐이 없다거나 아니면은 이제 뭐 지금 대한민국 경제가 많이 안 좋다거나 이런 얘기들을 지금 많이 하고 있잖아요. 그냥 그 상황에서 지금 그 폐기물이나 혹은 이제 뭐 우드칩 이런 것들은 상황이 어떤지 제가 사장님께 좀 여쭤볼 수 있을까요? 그 전반적인 얘기를 뭐 예상을 한다거나 그건 제가 좀 무리가 있고요. 네네. 우리 회사를 기준으로 해서는 제가 얘기해 줄 수가 있어요. 그렇죠. 뭐 이거는 네. 사장님 그 뭐 전반적인 뭐 주관적인 우리나라 전체적인 뭐 네. 폐기물 앞으로 전망이나 이런 거는 제가 어떻게 감히 그런 거 전망하겠습니까? 근데 네. 근데 사실 우리가 아무리 생각이 없는 사람도 폐기물은 계속 사람이 살아가면서 나오는 거고 그렇죠. 어차피 또 치워야 되고. 근데 옛날 뭐 몇십 년들 저 막 불법 폐기물 이런 거는 아니잖아요, 이제는. 그렇죠. 다 합법적으로 하고 투명하게 이제 컴퓨터로 다 내가 어디 가면 컴퓨터로 벌써 다 보고가 돼요. 몇 톤 차 운전자는 뭐 폐기물은 뭐 싣고 어디를 간다. 어디로 향하고 이미 다 환경부 보고가 다 돼버려요, 요새는. 그치. 그러니까 뭐 불법으로 하는 거는 안 되고. 말이 안 돼. 근데 폐기물은 뭐 사람이 살아가면서는 계속 나오는 거고. 그렇죠. 양이 줄어들질 않겠죠. 근데 기술적으로 이제 뭐 폐기물 처리를 발전하는 건 그런 거는 이제 그런 있을 수 있겠지만은 그렇죠. 우리 회사 관점으로 해서 제가 봤을 때는요, 뭐 일 없어서 놀리지는 않을 것 같아요. 근데 사실 근데 그게 가장 핵심적인 부분. 네, 일어서 놀리지는 않을 것 같아요. 왜냐면 일단 우리 대표님이 이 책임감이 많아요. 젊으신 분인데도 굉장히 책임감이 많아요. 한마디로 말해서 노는 꼴을 못 봐요. 진짜 훌륭하신 분이에요. 그러면. 네. 아니, 그 진짜 모집해갖고 일 열심히 시키면 그게 최고지, 뭘. 그렇죠. 돈 잘 주고. 네, 그렇죠. 월급 안 밀리고. 우리는 월급 단 1분도 안 밀려요. 아, 진짜. 그냥 네. 그때. 칼 아죠. 근데 사실 이게 제가 이걸 여쭤본 이유가 그 폐기물 현장이나 이런 일의 안정성 있잖아요. 네. 그거를 이제 한 번 더 현장에 계신 분들께 한번 확인을 받고 싶었어요. 그리고 이제 중요한 얘기를 좀 해야 될 것 같은데 그래서 제가 진짜 아까부터 너무 궁금했거든요. 사장님 혹시 그 한 달 매출이 얼마나 되시는지 이걸 좀 저는 여쭤볼 수 있을까요? 그러니까 제가 아까 말씀드린 제 관점에서 이거 얘기하면은 제 관점에서 얼마를 번다고 그러면은 올 거 아니에요, 사람들이. 그 정도 벌어? 그럼 나도 가서 해야지. 그러면은 와요. 그럼 자기가 그만큼 못 벌면은 이거 사기다. 사기가 그럴 거 아니에요. 그러면 제가 두 가지 관점으로 제가 한번 여쭤볼게요. 평균적으로 일어나는 매출, 네. 그 다음에 이제 사장님께서 일어나는 네. 매출. 우리 회사 들어오면은요, 네. 제가 이제 보수적으로 얘기할게요. 네. 보수적으로 얘기하고도 우리 대표는 그래요. 제가 처음 들어오니까 최소한도 1200은 보장해 줄게요 그러더라고요. 1200. 예. 1200 최소. 1200 보장해 준다고 그래요. 그래서 주말 않고 내가 도장을 찍었어요. 내가 하기 나름이니까 도장을 딱 찍었어요. 근데 1200으로 내려간 적은 한 번도 없어.
지금 사장님께서 그럼 받으시는 매출이 아니 평균적으로 차주분들이 받으시는 매출이 어느 정도? 저는 지금 매출이 점점 올라가거든요. 네. 근데 우리 기사님들한테도 나 얘기를 안 해요. 우리 대표님도 다른 기사들한테 얘기 안 할 거예요, 아마. 제 양반 얼마 번다고, 제 양반 얼마 번다고. 이런 얘기 안 하잖아요. 아, 그렇죠. 그거는 서로 좀 비밀이니까. 금기 좀 네, 사항이니까. 금기 사항이니까. 근데 우리 회사 들어오면 평균 한 뭐, 적어도 1,500에서 1,800 정도는 무난하지 않을까 싶고. 그래서 1,800. 네. 그럼, 네, 이거 사장님 매출이 제일 궁금하긴 한데. 저는요, 네. 이거는 진짜 하느님한테도 알려주면 안 되는데, 이게 지난달 매출이거든요. 5월 운행 내역서 있죠. 근데 이걸 단순하게 매출 내역서가 3장이거든요. 예, 5월달 거 이제 끝에가 이제 금액이 이제 나오죠. 예, 이거 고지고대로 보내면요. 이것도 사기라고 그럴 거야. 진짜 사기라고 하겠네. 예, 이게 밑에 있는 이거죠. 예, 최종 수령액. 예, 근데 여기다가 이제 부가세 포함해서 이제 나오죠. 2,900 한 얼마 나올 거예요. 내일 나오겠네요, 내일. 그럼? 한 번에 뭐 한 번 연봉액이 지금 해당하는 돈을. 근데 이게, 네. 단순히 저와 같이 표기를 하면 안 되고, 그쵸. 와갖고 나만큼 일을 자신 있는 사람은 이 정도 번다. 이렇게 생각하면 돼요. 그러면은 이렇게 하면 지금 요즘에 기름값 비싸잖아요. 네. 기름값 한 달에 얼마 쓰세요? 저 같은 경우는 기름값이 요수수까지 해서요, 1,000만 원 정도 써요. 일을 많이 하니까. 근데 이 매출에 1,000만 원 쓰신 거예요, 지금? 네. 단순 계산은 또 연봉이 남는데요, 그러면? 근데 아니, 이게, 이거 2차 할부금 얼마예요, 지금? 저는 이게 72개월로 뽑았어요. 72개월. 네, 할부 340 정도 나가거든요. 340. 네, 특장까지 해서 2억 5천 정도 들거든요. 근데 확실히 3.5등보다 많이 남네요. 아, 똑같이 일하는데. 네. 그러네. 단순 계산해도 그러네. 근데 진짜 대단하시다. 그냥 우리 그 이제 보통 한 1,800 정도 잡으면 돼요. 네. 그죠. 네. 저 사람 따라하다가 죽어. 1,800 하면은, 그러면은 기름값이 얼마나 쓸까요? 그러니까 한 요소수까지 해도 한 750 정도, 700 정도 들어간다고 하면 유보금 다 받고. 네? 유보금. 네, 유보금까지 그거 계산 안 했네, 내가. 유보금은 계산. 네, 그건 내가 계산 안 했네. 유보금도 별도요? 사장님 아까 1,000만 원 우리 하셨을 때 집사람이 그걸 관리를 해버리니까 내가 모르죠. 그냥 난 내가 대충 카드로 끄는 그 금액만 얘기하는 거지. 그래서 유가보조금 또 따로 빼져나가잖아요. 그렇죠. 네, 유가보조금 해봤자 뭐 얼마밖에. 요새는 100만 원도 안 나와요. 한 달 내내 써도. 요즘에 또 뭐 다시 원상복귀 된다는 그런 말이 있어요. 그 허밀랜드 파업. 근데 뭐 진짜 도둑놈들이에요. 이런 그 방송으로 나갔더라. 근데 솔직히 할 말은 해야죠. 네. 왜냐면은 이제 허밀랜드 아니, 요리세를 없애버려야지. 지금 요즘 뭐 그러니까. 애들 데리고 가작값 갖고 장난하는 것도 아니고 5% 깎아줬다, 10% 깎아줬다. 이제 최고 37%인가 깎아준다는데. 맞아. 이 한시적으로라도 이율세를 이럴 때는 없애버려야 돼요. 정말 그런 걸 만들어야죠. 제 생각도 똑같아요, 진짜. 이율세를 한시적으로라도. 특히 이제 그 기름으로 먹고 사시는 분들은 이게 타격이 어마어마하죠. 다음에 이제 유가가 안정이 되면 그때 가서 다시 또 이율세를 걷고 그래야지. 그렇죠. 이율세 37% 깎아준다고 해서 우리 그 화물 기사들한테 뭐야 돼? 아무 그것이 없잖아요, 지금. 근데 제가 생각해도 약간 뭔가 잘못 돌아가고 있긴 해요. 유류세 자체가 자기네들이 3년간 4년간만 해서 특수 목적으로 해서 신설해서 걷었는데 한 3년 4년 해보니까 그걸 하고 나서 폐지하기도 하고 유류세를 만드는 거란 말이에요, 원래. 그렇죠. 그랬는데 아니 손쉽게 몇 조씩 돈을 걷으니까 이제 생각이 달라진 거야. 아예 고정을 시켜버린 거예요, 이놈들이. 원래 이제 그 유가 보조금이 원래 없었죠. 네. 비료세가 없었으니까. 네. 근데 유가 보조금이 생긴 이유가 그 세금을 거두면서 동시에 이제 여기서 불만이 많이 터져 나오니까 잠재시키려고 그걸 내보낸 거죠. 그래 조삼모사예요. 아침에 이거 막
화물 운전수들을 갖고 노는 것이지. 맞아, 우리는 맞아. 그것도 모르고 그냥 이거 주니까 고맙다고 그러는데 그 고마운 게 아니라고. 이거는 이 차는 뭐 한 번 넣을 때 그냥 뭐 30리터, 40리터 이렇게 넣는 게 아니라 애초에 100단위 리터가 들어가잖아요. 특히 이제 25톤 차량들은 옵션상 붙이면 500리터까지 들어가잖아요. 네. 그러니까 이게 금액 차이가 500리터도 뭐 일주일에 한 번씩 넣는 것도 아니에요. 이틀에 한 번. 이틀에 한 번, 이틀에 한 번, 3일에 한 번 이렇게 넣으니까. 아유, 기름값은 좀. 기껏 장난 아니에요. 이거는 진짜 이건 나라 차원에서 이건 좀 대책을 강구를 해야 돼요. 아, 세상에 1000만원 벌어두시는 사람인데 길값이 1000만원 나온다고 말은 안 됩니다. 요소수도 슬쩍거니 150%가 올라버렸어요. 아 맞아, 그때 요소 파동 이후로. 네, 파동 이후로? 파동 이후로 많이 올랐죠. 한 50%는 오른 것 같아요. 50%. 그치. 그러면은 이제 그 사장님께서 지금 이제 진짜 많은 얘기를 해주셨는데, 이건 사장님 개인적인 질문이에요. 장기적으로 그 목표하고 계신 부분이 있을까요? 저는요, 제가 대학 때 제가 창업 경영을 전공을 했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 우리나라 직업 사이클을 알아요. 그걸 이제 공부를 했었고, 우리나라 사람들이 보통 60 정도 되면은 은퇴를 하잖아요. 요즘에는 60 전에 다 하는데. 네, 은퇴를 하죠. 그러면 준비 안 된 사람은 은퇴하고 나서 할 게 없죠. 할 게 없어요. 치킨집이나 이제 누가 이제 해가지고 치킨집이나 하다가 그것도 안 되면 또 망하고. 그렇지. 자영업 폐업률이 요즘 굉장히 높아요. 네. 그러니까 제2의 직업을 갖고 70 이렇게까지 이제 노령을 시대니까 일을 해야 되는데 그 준비를 안 하면 안 되는 거예요. 그럼 저는 이거를 제가 3.5톤 하면서 체력적으로 내가 부담을 느끼니까 부담 안 되는 걸로 바꿔서 70까지 일을 해야 되겠다. 이 생각을 한 거예요. 그래서 제가 바꾼 거예요. 미리미리 그 생각을 네. 하죠. 미리미리. 확실히 미리 준비하시는 분들한테는 네. 솔직히 이게 3D 업종이라고 하지만 이것만큼 또 돈이 되는 업종이 없어요. 그리고 일단은 우리 회사는 안정적이니까. 회사가 안정적이면 네. 뭐든지 좋죠. 네. 진짜. 네. 그게 제일 좋은 것 같아요. 돈 잘 나오고. 그럼 사장님이 그 미래 이제 노후에 준비하실 것은 혹시 또 뭔지? 집사람이 알아서 준비한다고. 대신 경제권을 다 가져가 버려요. 이게 또 믿고 맡길 수 있는 사람이 있다는 게 네. 행복한 거니까. 네. 네. 좋습니다. 오늘 진짜 그 여러 가지 질문에 있어갖고 이게 되게 긍정적으로 저 좀 약간 떠들고 놀고 가는 것 같아서 너무 감사합니다, 사장님. 근데 마지막으로 이 그 지금 보시는 분들 그리고 이제 지입을 준비하고 계신 분들이 계실 거예요. 그분들한테 뭐 조언 같은 거 해줄 것이 있을까요? 조건이 좋은 거는 사기라고 보면 돼요. 조건이 좋은 거. 네. 여기 조건이 좋잖아요. 우리 조건 안 좋아요. 안 좋아요? 일을 많이 시키는데 조건이 좋잖아요. 근데 지입하는 사람들은 그러네. 예. 일 편하고 돈 많이 벌려고 그래요. 그좀 있어요. 네, 그런 거 있어요. 예. 내가 가서 일만 많이 있으면 얼마든지 해서 돈을 벌어야겠다 이런 마음을 가진 사람은 성공을 하고 내 몸 편하고 돈은 또 벌고 싶고 그러면 안 되는 거예요. 그렇죠. 그러면 안 돼요. 그냥 그러면 안 되고 네. 이 회사는 다른 거 볼 거 없다. 이 회사는 일은 많다. 그럼 와서 부딪히세요 그냥. 나는 다른 얘기는 할 거 없고 우리 회사는 돈 잘 나오고 일만 많아. 그리고 우리 대표님이 거짓말을 안 해. 그거 하나 딱 세 가지. 이것보다 지금 뼈와 살이 되고 네. 뭐 하는 조언은 없을 겁니다. 네, 근데 뭐 일 하기 싫고 돈 많이 벌고 싶으면 안 오는 게 낫죠. 그치. 어쨌든 이제 사장님 이제 또 바로 이제 가보셔야 되잖아요. 네, 그래서 저는 오늘 인터뷰는 여기서 또 마무리를 하고 네. 다음번에 한 번 더 제가 또 촬영을 하도 괜찮나요? 어, 알겠습니다. 다음에는 좀 맛있는 거 좀 사갖고. 알겠습니다. 저는 지금 좀 정신이 없어갖고. 저는 제가 유튜브 봤을 때 뭐 맛있는 거 사갖고 간 것 같은데. 보고 계셨구나. 네. 죄송합니다. 오늘 인터뷰 응해주셔서 너무 감사합니다, 사장님. 예. 일단은 바로 일하시러 가시고 저도 이제 일하러 떠나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20만원짜리 한탕 못했습니다. 그에 상응하는 제가 무언가를 가지고 오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사장님. 예. 너무 감사합니다. 내려가실 때 조심해서 내려가세요.